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가 5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단원명이 어떻게 되나요? 발명가 로봇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1소단원 발명가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차시 발명가 발명 기법을 알아보기라는 학습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차 첫 번째 도입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명의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 발명의 중요성, 이러한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96쪽입니다. 도입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복제 로봇을 발명한 프레니라는 제목의 도입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되길 바라는 엄마를 위해 과학소녀 프레니는 축구, 백파이프, 요리 등 방과 후 가해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활동을 쉴 새 없이 하다 보니 프레니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닮은 복제 로봇을 발명합니다. 세 개의 복제 로봇은 프레니를 대신해 축구를 하고 백파이프를 연주하고 요리를 합니다. 선생님도 많이 바쁠 때는 이런 상상을 하는데 이 과학소녀 프레니는 실제로 자신을 닮은 복제 로봇을 발명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축구, 백파이프 연주, 요리를 시킨다고 하네요. 재밌는 상상입니다. 자, 프레니는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가 되라고 복제 로봇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복제 로봇들은 프레니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프레니가 이를 막으려 하자 복제 로봇들끼리 모의하여 프레니 가족을 처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프레니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복제 로봇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프레니는 어떻게 로봇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또 로봇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요? 과학소녀 프레니와 함께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5단원은 로봇과 발명 이런 주제를 다루는 단원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빨간 줄로 밑줄 친 이 프레니가 이를 막으려 하자 복제 로봇들끼리 모의하여 오히려 자신의 로봇, 자기 로봇을 만든 그 프레니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 잠시 한번 볼까요? Please return to your home. A curfew is in effect. Please return to your homes. A curfew is in effect. Please return to your homes. A curfew is in effect. Curfew? No. It's called civilian rights. There is no curfew. Return to your home immediately. When do you make the rules, Robot? Hey. No. Robot, I'm talking to you, man. Stop this. What? Chief, more of those calls. People saying they're robots are going. Coming in from New York, Chicago, and Los Angeles. We're being told to urge people to stay indoors as reports are coming in nationally. The robot.
Please remain calm. Please refrain from going near the windows or doors. Deactivate. Commence emergency shutdown. We are attempting to avoid human losses during this transition. 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아이 로봇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로 알고 있고 선생님도 이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뭐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던가 아니면 넷플릭스 뭐 이런 데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영화를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영화 아이로봇을 보니까 복제 로봇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소녀 프레니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발명 사례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발명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가장 먼저 발명하면 떠오르는 물건이 있는데 바로 이 물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되겠습니다. 지우개와 연필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있으면 굳이 지우개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연필하고 지우개가 다 있었는데 이거를 합쳐서 지우개를 못 챙겼을 때 그럴 때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 연필 한 자루만 챙기면 동시에 지우개까지 챙기는 효과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벨크로 테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벨크로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도깨비 바늘이라고 아시나요? 혹은 뭐 엉컨키 그러한 씨앗이라고도 하는데 그 산속에 이렇게 가면 이 도깨비 바늘을 혹은 엉컨키 씨앗이 막 옷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 도깨비 바늘을 막 다 떼려고 엄청 힘들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뭐 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려왔더니 막 도깨비 바늘 혹은 엉컨키 씨앗이 옷에 막 다 달려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떼는데 이 갈고리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벨크로 테이프, 즉 일명 찍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발명품들이 있겠죠. 이번 단원에서 그러한 발명품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9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있는 단원 공부라든가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뭐 돌아볼 내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서 98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8쪽에는 이제 발명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발명이란 필요에 따라 또는 이미 있던 것, 즉 기존에 있던 것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봤던 지우개 달린 연필이 기존에 연필과 지우개가 있었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합쳐서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아예 새롭게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벨크로 테이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연필, 가방, 책상 등과 같은 물건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낸 발명품입니다. 이와 같은 발명품은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좀 더 편리하고 쓸모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발명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우리는 발명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발명 기법에 대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명과 발견은 같은 것일까요? 맞다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한번 해볼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자, 발명은 좀 전에 봤던 거와 같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불편한 점을 서로 개선해서 새로운 형태의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한다면,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나 사실을 관찰하여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명과 발견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활동, 발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98쪽의 내용에서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 부분이 발명의 중요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 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팡팡! 더 아름답게 편리하게 할 수 있어. 팡팡! 발명이 팡팡! 발명이 팡팡! 어? 왜요? 가만. 이거 고장났네. 아이, 가만히 있어봐. 어휴, 이게 여기 있었네, 이게. 아니, 그건 왜요? 이거 요거를 이렇게 빼서 달려고 그러지. 네? 아유. 됐네. 일로 와. 야, 이거 깨끗한 거요, 새 거요. 이 소리만 모아서 들으면 되는 건데. 이거 다들 몰랐지? 일로 와요. 오늘의 이야기, 생명을 구하는 발명. 1816년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 진단 기기가 없었던 당시에는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말을 듣고 병을 진단했지만, 심장병 전문이었던 이 병원의 의사 르네 라이네크는 환자 가슴에 귀를 대고 환자의 심장 소리와 숨 쉬는 소리를 직접 듣는 방법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려왔다. 소문이 나자 병원은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어디가 안 좋으셔서? 가슴이 답답해요. 예? 어떡하지? 숨도 쉬기 힘들고요. 심장이 문제인 것 같은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숨쉬기가 힘드시다고요? 큰일 났네, 진짜. 바로 여자 환자의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대기 어려웠던 것. 도저히 못하겠어, 진짜. 저기요, 딴 병원으로 가세요. 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나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어. 네? 이 신사가 어떻게
숙녀 가슴에 귀를 대. 여자 환자의 몸에 귀를 갖다 댈 수 없었던 라이네크의 진단법으로 인해 환자들은 점점 줄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남의 몸에 귀를 대지 않고 심장 소리와 숨 쉬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눈 감았지? 자, 내가 몇 번 두드렸게? 3번. 맞았다. 이번엔 내가 두드릴게. 맞아. 바로 이거야. 어머, 선생님, 그게 뭐예요? 줄리엣 씨, 이거 잡고 귀에 대봐요. 네? 내가 한번 쳐 깰게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애들이나 하는 놀이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 환자가... 그게 아니라 소리는 이 막대 같은 걸 타고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심장 소리도 소리니까 이 막대를 타고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환자 몸에 귀를 갖다 대지 않아도 된다고요. 정말요? 자, 그럼 여기 앉아보세요. 자, 들려요? 이상하다. 너무 긴가? 잠깐. 라이네크는 길이가 다른 나무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다 종이를 말아서 사용해보기로 했는데 나무도 안 들리는데 그렇게 얇은 종이가 들리겠어요? 궁금해요? 직접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나 마나겠죠. 오, 들려요! 거봐요. 내 말이 맞죠? 소리는 전달이 된다니까요. 나무와 달리 원통형으로 말린 종이는 소리를 모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더 잘 들렸는데 라이네크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원통형 종이를 이용해 심장 소리를 듣기로 한다. 가슴이 답답하시다고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소리를 잘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면 종이가 자꾸만 찌그러졌던 것. 아유, 죄송합니다. 진찰은 언제 하시냐고요? 그게 아니고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됐고요. 다음에 올게요. 어떡하지? 그래, 좀 더 튼튼하고 잘 들리는 걸로 만들어야겠어. 라이네크는 종이 대신 나무에 구멍을 뚫고 종이보다 가슴에 닿는 면을 넓혀 가슴 검사기라는 이름의 도구를 발명한다. 가슴 검사기로 들으면 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아이고, 나도 가슴 검사기를 써봐야겠네. 이후 많은 의사들이 라이네크의 가슴 검사기를 사용하게 됐고 심장병과 같은 큰 병을 미리 발견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소리를 더 잘 모으기 위한 종 모양으로 발전해온 가슴 진단기는 1851년 미국의 에레아드에 의해 2귀로 들을 수 있는 현재의 청진기로 발전하게 되고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병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아유, 이리 와요. 여기 앉아, 여기. 요게 벨이라는 거야, 벨. 종이라는 뜻이지. 종이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요걸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 아유, 진짜. 소리만 들으면 돼도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자. 아, 힘들어 죽거든. 야, 진짜를 바꾸고 가야지. 여자 환자의 가슴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의사 라이네크는 아이들의 놀이에서 힌트를 얻어 가슴 진단기인 청진기를 발명한다. 청진기로 인해 몸속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되면서 심장과 폐에 대한 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됐고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 이후 필립 보치니가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을 발명하고 초음파, 엑스선, CT와 같은 첨단 장비들이 발명되면서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발명은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발명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네,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젠 발명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구로도 이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이나 효과를 주었을까요? 네, 바로 우리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또 작업의 효율과 일의 능률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예전에는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가서 나무 막대기로 빨랫감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또 물에 흥기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세탁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추운 겨울날 우리가 찬물에 손을 넣지 않고 세탁기가 알아서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이나 일의 능률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건조기가 나오면서 이젠 그 빨래 옷감들을 말리는, 건조시키는 것도 이젠 이 전자제품이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국가의 부를 창출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들은 다음 미래 세대의 어떤 먹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서 종이가 이젠 발명이 되면서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를 담은 책들이 전해져 오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발명의 중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자, 오늘은 발명가 로봇 단원의 1차 시로서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발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